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와보성 FM 지금이 소중해 장남순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것이 물론 책임이겠지만 또한 스스로가 행동한 그 결과에 대한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애정이 있어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서 쉬운 듯 하나 부더니도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아무리 쉬운 일도 협력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요. 우리 DJ분들 오늘은 책임 있게 인사 나눠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여자 이영숙입니다. 네. 네, 와보숑에서 오퍼레이팅을 책임 있게 담당하는 송우현입니다. 아, 정말 책임 있습니다. 네. 네, 모두들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책임을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노래는 거짓말, 조항조 씨가 부릅니다.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닥칠까. 너의 자리를 안고 비워둔다.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 주어본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네, 진실로 사랑할 때는 서로 믿고 이해하다가 사랑이 식은 후 돌아설 때는 너무도 치사하게 변하는 것이 사랑인데 책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 여러분은 상대가 책임을 다해주지 않아서 낭패를 본 일은 없었나요? 저는 이제 육남의 맏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맏며느리라는 그 닉네임이 정말 책임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사실 저는 뭣도 모르고 남편 하나 이제 좋아서 결혼했는데 와 보니까 육남의 맏며느리. 그것도 이제 포천의 그 시골에 종갓집은 아니더라도 아버님이 거기 유지시고 해서 동네 분들이 다 그냥 무슨 날이면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추석이나 설날에는 꼭 인사드리러 오세요. 상을 수도 없이 차려서 내가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떡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도시 여자가 인절미도 뭐 한 말씩 해야 되고 떡 몇 가마씩 썰어야 되고 만두 만들어야 되고 묵 도토리묵 와. 내가 이게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님이 어머님의 아버님이 참 잘해주셨어요.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현명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어른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 엄마가 야 맏며느리 가는 거 너 힘들다. 여자는 능력 있으면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괜찮아. 그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셨을 대단하시네.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무릅쓰고 갔잖아요. 그것도 직장도 없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무모하게 사랑만 하나 가지고 그 4학년 졸업반 복학생하고 결혼했으니까 경희대 행정수기. 결혼하고 한 몇 개월은 직장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혼이나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을 했느냐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시골에 그 땅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그리고 직장이 없었다는 것도 그 하나의 핸디캡도 안 됐고 그렇죠. 보이는 게 오직 사랑 하나만 갖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 그거 기억할란지 모르겠다. 기억을 하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람도 책임감 있게 나를 이렇게 지켜주겠죠. 저는 이제 처음에 사랑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지금은 책임과 의무와 측은지심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한 30년 넘게 사니까 선생님들 사랑만 가지고 계속 어떻게 살아요? 못 맞아요.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맏며느리 네. 책임감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수고하셨네. 저 애쓰셨네요. 그래서 보람이 있네요. 네. 고생 끝에 낙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들은 네. 선생님들 역시 책임감 있게 사셨잖아요. 아, 그렇죠. 뭐 네. 책임감이라면 책임감이지만 이제 저의 책임감은 이제 남편이죠. 네. 딴 사람들은 다 저렇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살아주는데 책임 다 못하고 먼저 간 남편이 밉죠. 질병은 어쩔 수 그거는 없는 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그게 좀 아쉽고 그게 실패한 일이고 뭐가 또 실패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도 그 나이에 갔다는 게 낭패스럽고 지금 또 나의 책임을 못 진 거는 지금 가신 지 딸이 몇 년 되셨어요? 지금 6년째예요. 어. 네, 지금 올해가 6년째인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 그다음에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죠. 돌아가셨네. 그때 돌아가셨구나. 그렇죠. 우리가 7년 다 됐는데 그죠? 그래서 딸이 챙겼구나.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딸이 엄마를- 보호자가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네. 딸이 그래서 네. 이런 것도 하라고 자꾸만 그렇게 권해줬나 그렇죠. 봐. 그렇죠. 근데 어떻게 또 내 눈에 띄었을까? 아, 그래서 우리 딸이 뭔가 해라고 계속 일로 끌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책임을 다 못한 게 큰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게 영원한 숙제잖아요. 이제 낭패한 거죠. 실패한 거지. 내절 같죠. 내재 같죠. 아니요, 이젠 안 가죠. 내가 잘못한 것 같죠. 등떠미 그렇죠. 내가 잘못이죠. 나도 내가 잘못했어. 그렇죠.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데 나 살자고 내가 아무런 그런 더 큰 관심을 안 줬잖아요. 억지로 고집 부리고 밀어붙이지를 못해서. 아이 그렇죠. 저는 그도 몰래 선을 2번이나 두 분이 봤어. 완전히 지금 호텔에서 혼자 신랑이랑 2시간이나 놀면서 똑같은 입장이니까. 2시간 동안에나 신랑감 혼자. 아, 얘가 약속을 했는데 오늘 급하게 일본 갈 일이 있어서 갔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꼭 만나게 해주세요. 나하고는 아주 잘 통했거든요. 그런 일을 2번이나 겪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한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나이가 50이 넘을 줄 몰랐죠. 그래서 저도 지금 몰랐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게 지금 큰 이제 나의 낭패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죠. 엄마가 더 밀어붙여서 어떻게 했으면은 이렇게 되진 않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한이 맺히는 건데 그게 이제 인간에서 나한테 큰 낭패가 온 게 2개야. 신랑이 먼저 갔다는 거. 딸은 시집 못 보냈다는 거. 그래도 영숙 그거는 쌤도 엄마가 책임감을 네. 못하는 건가? 네. 아니 그래도 영숙 쌤 하나는 네. 아버지는 동요 세상 끝낸 거 아버지가 책임을 네. 못하고 가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엄청난 큰 일이에요. 우리 송호연 선생님은 상대방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낭패 본 거는 뭐 없나요? 낭패 본 거요? 좀
조심스럽게 하면 가족사 관련된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 할머니가 쓰러지실 때, 그러니까 친할머니, 외할머니 말고요. 조금 가족들끼리 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좀 할머니 이후에 좀 쓰러지고 나서 장례나 이런 것들이 좀 그게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그래서 아직도 좀 아버지라든가 좀 거의 고모님한테 좀 약간 서운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물론 이제 좀 할머니가 조금 성격이 좀 독선적이신 편이고 독하신 편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가족들한테 조금 그렇게 좀 매몰찼던 면은 있으셨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 가족들끼리 책임을 좀 조금이라도 좀 해주지. 그래서 조금 그런 서운함은 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러니까 지금이야 좀 아빠하고 조금은 좀 나아진 게 있는데 또 한 몇 년간은 좀 서운한 상태로 있었던 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고모한테는 그러니까 고모는 더더욱 연락을 또 안 하시니까 저희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서운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낭패라기보다는 서운함이죠. 네. 그렇죠.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책임을 아직도 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책임을 다한다는 게 되게 연애라든가 좀 이렇게 결혼 이런 거 문제 내지는 좀 뭐 금전적인 게 오가는 문제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저도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도 않고 저는 또 아직 결혼은 안 했으니까 연애 때는 모르겠네요. 연애도 저도 솔직히 약간 그게 오래 가지 않아가지고 네. 좀 예 그런 결실이 것 없는 거.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러면 자신의 본분 때문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거. 여기는 또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네.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애쓰셨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아직도 계속 그거는 제가 맞으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며느리한테는 안 남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못할 거예요. 요즘 젊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저는 산소. 남편이 산소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성씨가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낙골당 비슷하게 했는데 우리 집 양반이 자기 부모님은 안 하겠다 해서 우리 부모님 산소만 덩그라니 선산에 남아 있어요. 그 밑에는 다 모아서 한대 이제 해놨는데 삼형제가 지금 한 사람은 하겠다 그리고 둘은 안 된다 해서 결국에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의 본분이고 책임인데 다음 아들한테는 아이고. 니네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요, 선생님.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내가 지켜야 할 책임감이지만 다음 세대한테는 넘겨주기 싫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내가 힘들어 보니까 알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대가 네. 지날수록 그런 데 대해서 유교 사상에서는 네. 좀 누가 다들 그거 싫어할 것 하겠어요. 같아요. 싫어할 응, 것 같은 다 게 아니라 싫어해요, 선생님. 그럼 제사 지내줄 사람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추모 정도는 해줄지 몰라도 그건 힘들어. 내가 다 해야 돼. 네. 내가 해결하고 가야 돼. 맞아요. 아이고 예. 선생님은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본분을 애쓰는 다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아. 나만 책임지면 내 본분은 다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건강 관리 잘하고 그리고 잘 먹고 그냥 애들 잘 사나 관리하고 잘 사는. 그게 내 본분이죠. 뭐. 요새는 네.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화내실지 웃을지 모르지만 재혼을 한대요. 재혼하기는 약간 좀 아니에요. 70 넘어서 안 한대요. 그래도요. 네. 작년 안 그래도 작년에 이러잖아. 우리 형부가 처제 저기 재혼시키면 어떻겠냐고. 어머, 6년. 부잣집 남자가 하나 있는데 뭐 조건도 좋고 그 언니들이 난리지. 그 나 자신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내 눈에 필이 꽂혀갖고 네, 그럼. 저 사람 보고 그냥 그냥 친구 삼아 하겠다. 친구 근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네.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그건 아니죠. 그건 남이 중매 갖고는 그거 못해. 그리고 우리는 자식들한테 연연하는 사람 세대라 맞아요. 그거 안 돼요. 우선 자식들한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제 주변에 이제 그런 분이 지금 와서 부끄러울 건 없어요. 없어요.
지금 말씀 서로 무슨 부끄러워요. 친구하자는 건데 뭘. 아이고 내가 나가서 뭐 오다 가다 좋은 사람 있으면 오다 친구를 할 가다 수 있어. 언제 어떻게 오다 가다 아니, 근데 우리 반경이 오다 가다가 전혀 그런 게 안 걸리네. 너무 재밌다. 그런 게 안 걸려.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데이케어 센터에 가시잖아요. 네, 거기서 근데 만나는 거야. 아니야, 할머니 말고 이번에 말고 저번에 있었던 데이케어에서 아. 그 이제 같이 좀 말을 좀 많이 나누셨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그런 케이스였죠. 아, 재혼하셨구나. 재혼은 아니고 친구. 친구처럼. 남자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요즘 그렇구나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고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저희 할머니보다 한 5살 아래셨었어요. 몇 세시구나.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 당시 그때 복지관에 계셨을 때 한 83세인가 85세셨고 그러면은 70. 10살 어리셨으니까 70 몇 세인가 76세셨던 어르신이셨어요. 예. 근데 같이 다니던 어르신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어르신이 너무 편지셨다고 할머니가 야 대단하다라고 딱 하시는데 그때 엄마가 약간 농담으로 왜 엄마도 거기 맞나? 그래서 아니다. 거기엔 좀 할머니가 너무 연세도 많이 들었고 저희 할머니 때는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저도 듣고 신기했어요. 약간 신기한 세상이 있구나. 저 삼선동장이 데이케어 센터는 그런 예. 것도 있죠. 어저께 뭐 노래가 좋아 잠깐 보니까 뭐 84세 먹은 노인네가 뒤늦게 일찍 과부가 됐대. 아. 딸하고 같이 나왔는데 콜라텍에 푹 빠져갖고 뻑이네요. 가서 춤을 그렇게 얌전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 춤을 추더니 거기에 좋아갖고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다른 세상 사는 것 같으대요. 맨날 영감님들이랑 춤추고 국수 한잔 합시다. 그럼 국수 먹으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이래갖고 딸이 너무 좋다고 자기 너무 좋다고 엄마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기가 막히게 좋다면서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 그러면 또 최소한도 이런 것만은 책임 있게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 이거는 내가 기어코 벌써 말씀 손 들으셨어. 예예예. 선생님. 이거는 제가 군종병 때 에피소드 한번 저번에 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 부대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그때 물론 이제 저 말고 오죽하면은 저희한테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을 갑자기 상담해라라고 간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상담해야 되지? 해서 그냥 했어요. 왜냐면 그냥 많이 티격태격하게 하고 하니까. 근데 늘 봐왔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동료가.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저런 사연이 있다는데 저는 충격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연애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냥 조금 짤막하게 얘기하면 그냥 추격하면 사고를 친 거예요. 문제는 이 친구가 하필 군 생활 중이어가지고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해결은 했어요. 해결은 했대요. 나중에 저희 간부님한테 물어보면. 근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야 그때 그 여자친구네 가족이 그냥 부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거를 전보를 받고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야 숨겨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저도 그냥 물론 이제 나중에 해결됐다니까 책임 없이 책임인데 그렇게. 근데 저도 나중에 충격을 먹었어요. 순간 야 이렇게 책임이 없는 남자가 있나? 많아요. 그런 걸 왜 얘기를 해요?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윤여정이가 그 조연상을 탔지만 그 사람은 자기 책임감 때문에 자식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그렇죠. 성경책처럼 대본을 읽었다고 하면서 끝까지 그 맞아요. 자기 본분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거잖아요. 비영수님 책임은 또 뭐예요? 그러면 나는 이건 그냥 뭘 나는 그냥 소박하게 나에 대한 책임은 내가 그냥 진짜? 가족 건강. 가족이 건강하게 지금 이제 우리 딸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소홀히 안 하고 열심히. 잘 먹어야 된다. 책임이라는 네. 거를 내가 쓰면서 네. 내가 어쩌다가 이거 지금 이 소중회를 책임을 져고 그 책임도 크지. 선생님 지금 몇 년째야 책임 우리 이거. 8년째. 8년째. 우리 지금이 소중해 때문에 시간 막 가지고 어젯밤에 다 뒤져보고 한 번이라도 봐야 된다. 이게 책임감이 아니에요, 선생님.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항상 초심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맘먹은 때처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한층 더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건강을 빌어드리며 네. 자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